그야말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 작업의 시작은 정확한 치수로 바닥 모양을 잡는 것부터입니다. 2290. 그다음에 외경 사이즈가 정확하게 떨어져야지만 세팅이 돼요. 이 기준으로 안으로는 줄어들어야 되지만 바깥쪽으로 공차가 생겨요. 펜션형 전원 주택이죠. 거기에 이제 전체 2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 전원주택 단지에 들어갈 같은 모양과 크기의 모듈 주택. 보다 가볍지만 단단한 집을 만들기 위해 여기선 모든 집을 철제로 짓습니다. 웬만한 목조 주택이라든지 일반 주택보다는 콘크리트나 시멘트보다는 훨씬 더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도 않는 거죠. 이곳에서 사용하는 철제는 대부분 고강도 철 합금입니다. 철근 자체가 한 25개 정도 들어가요. 예. 철 한 개당 무게가 30kg 남짓이니 20번 넘게 옮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런 작업을 한꺼번에 20채 분량씩 하는 겁니다. 건물로 말하면 기초공사 바닥. 바닥 기초 공사 하시는 이게 거예요? 잘 돼야만이 건물이 잘 올라가잖아요. 아, 이게 그럼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서로 흔들림이 없이 이어지도록 단단히 볼트를 조이는 작업자. 이 공사가 탄탄하게 되어야 집의 기본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제 바닥 모양은 다 잡은 건가요? 여기가 출입문이고 네. 여기가 베란다고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 주방에. 여기가 침실이고. 아, 이렇게 먼저 이렇게 틀을 잡는 게 예, 이제 예. 기초. 바닥 모양이 갖춰졌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 골조를 올릴 차례. 앞으로 할 일이 첩첩산중인데 레이저를 이용해 뭔가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뺑작. 수평 작업이요? 이게 바닥 자체가 네.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네. 바닥 보세요. 저 놓고 이거 푹 꺼져 버렸잖아요. 네. 바닥 자체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밑에 이제 나무 판자 나물 거갖고. 완벽하게 평평하지 않은 공장 바닥에 놓고 작업을 하니 수평이 딱 맞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저 수평기까지 동원해 균형을 잡는 건데요. 너무 높네. 각 귀퉁이의 부목을 괴거나 빼면서 세심하게 수평을 맞추는 작업자. 이렇게 바닥 모양을 잡는 데만 사흘 이상이 걸린다는군요. 자 치수가 이제 나오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자 치수가. 네. 그걸 맞춰갖고 보고 내라고. 천장판 올리면 안 맞아요. 아, 안 맞아 버려요? 그 천장판 또 맞추다 보면 이게 또 통화가 틀립니다. 보는 게 물건 자체가 안 맞는 거죠. 한꺼번에 20채를 작업하다 보니 같은 작업을 숨 돌릴 틈 없이 반복해야 하는 작업자들. 바닥 균형을 맞추고 단단히 조이는 것만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아, 근데 이거 기초 작업만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일주일 넘게 걸리죠. 이것만 해도 일주일이요? 예. 더구나 쇠를 다루는 일인 만큼 볼트 하나 조이는 것도 나무집을 만들 때보다 배 이상 힘이 든다는데요. 이거 철이라 보니까 사람 힘이 많이 들어가고 좀 힘들어요. 집에 가면 허리가 어깨가 뻐근합니다. 아, 이렇게 하루 종일 하시면요? 예. 하지만 집을 만드는 과정은 대부분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곳 작업자들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모듈의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밑에 우리 플로어 작업만 하면은 하루에 한 8개, 9개? 8개 정도? 예. 9개 정도. 그래도 막 생각보다 많이는 못하네요. 그렇죠. 그래도, 예. 사람이니까 이제 힘이 들고 이러니까. 그렇게 일주일가량 이어진 기초 작업. 이제 바닥이 완성되면 그 위에 벽체를 이어 붙여야 하는데요. 서둘러 벽체용 자재를 가져온 작업자. 이 자재 역시 모두 철제, 즉 스테인리스 스틸에 보강제를 더해 만든 것들입니다.
보기에는 얇아 보여도 단열 기능은 물론 화재에도 강하도록 특수 처리를 해서 만든 벽체용 패널. 방음, 또 연료 밖에 어디가고 연료 안 뺏기게 해서 이 판넬 저 속에도 단열재가 들어있어요. 벽체에 사용되는 모든 패널은 모듈 생산 공장과 이어진 이곳 공장에서 만듭니다. 패널의 주 재료인 스테인리스 스틸부터 생산 기계에 꽂는 작업자. 이 평범한 철제의 한쪽 면에 특수 필름을 붙이는 것이 패널 생산 첫 단계입니다. 저희 기본적인 스틸 플레이트에 저희 라미네이트 필름인데요. 이게 뭐 상처를 입거나 하더라도 녹이 쓰거나 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육상 자재보다는 훨씬 더 내구성이 합니다. 철판에 레미네이트 필름을 붙인 패널은 습기에 강하고 더욱 단단해져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공황 외벽이나 항만 시설 등에도 사용되는 자재입니다. 이곳 10여 명의 작업자가 하루에 생산하는 패널의 양은 한 명당 약 250개에서 300개 남짓. 일차 완성된 패널에 레미네이트가 붙지 않은 면에는 다음 공정을 위해 꼼꼼하게 접착제를 바릅니다. 패널과 패널 사이에 단열재를 붙이기 위해서인데요. 이곳에서 단열재로 쓰이는 건 인공 무기 섬유인 암면, 안산암, 현무암 등의 암석과 광물을 섞어 만든 보온 단열재입니다. 이 암면을 레미네이트 코팅이 안 된 패널면에 꼼꼼하게 붙여 벽체를 만드는 겁니다. 철판하고 철판을 해갖고 여기에 이 앞면을 갖다가 이어가지고 이 판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재라든지 방음이라든지 이런 데 더 효과가 더 좋습니다. 특히 암면은 1600도에서도 불이 붙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화재에도 강하고 주 재료가 암석이라 강도도 매우 높은데요. 패널과 패널 사이에 암면을 넣고 프레스로 누르면 단열 패널이 완성됩니다. 이 패널은 이곳에서 생산하는 주택의 바닥과 벽, 천정 등 모든 곳에 쓰이는데요. 이곳에서 연간 생산하는 모듈 주택은 1,500여 채. 때문에 이 정도 양은 하루 이틀이면 모두 사용된다는군요. 어디 가세요? 식사로. 아, 점심시간이에요 지금? 아침부터 종종걸음을 치며 정신없이 일한 작업자들. 수도 없이 무거운 철판을 나르고 다루느라 진땀깨나 쏟았는데요. 고된 노동 후에 마주하는 밥상은 달콤한 휴식 그 자체입니다. 아, 땀 흘리고 하면 밥맛은 좋죠. 더위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일로 하려면 많이 먹어야죠. 직장 생활의 오아시스, 꿀맛 같은 점심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오후에 이어진 작업은 완성된 바닥 골조에 벽체를 세우는 작업. 블럭놀이 하듯 패널을 탁탁 끼우는데요. 쉽게 작업하는 것 같지만 모든 과정을 진행할 때마다 섬세하게 수평을 맞추는 작업자.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작업은 중단됩니다. 지금 정확히 맞는 건가요? 지금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네, 맞추기 해서 지금. 바닥 높이를 조심스레 맞추며 다시 균형을 맞추는데요. 그 처진 막, 그 굽은 막과. 네. 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를 정확하게 맞으니까 거의 맞잖아. 스페인 이제 맞잖아, 지금. 붉은 레이저 선과 쭉 곧게 이어지는 벽체.
이제 속도감 있게 벽 작업을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패널이 좀 무거운 모양. 단열재가 붙지 않은 것도 무게가 5kg이 넘는다는군요. 반체야 패널이 한 몇 개? 한 40장도 안 돼요. 26평이. 나는데 저 멀리 떠지는데 들고 나르면 굉장히 아프죠. 힘들죠. 허리도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 또 이게 한동만 작업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전부 다 딸린 게 전부 다 그 작업이거든요. 한꺼번에 20채를 만들다 보니 세워야 하는 패널의 양은 약 800장. 벽체를 세우는 과정만도 사흘 넘게 이어졌습니다. 얼추 모양을 갖춘 고단열 스틸 하우스. 이제 더 중요한 과정이 남았는데요. 단열재를 한층 더 쌓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핀 설치하기 했어. 핀이요? 핀, 보온 단열재 핀. 단열재 이제 요 핀을 붙여갖고 네. 그 위에다 단열재를 설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 판넬로 세우는. 아, 그럼 삼중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집을 만들기 위해 3중으로 벽체를 세우는데 앞면을 붙인 패널 위에 단열재를 넣고 그 위에 패널을 외벽을 제외한 마감재로 붙이는 겁니다. 본드로 붙이거나 이게 아닌가 보네요. 본드가 잘 뜯어져요. 그래서 이거 핀으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단열재가 완벽하게 붙도록 하기 위해 벽에 일정 간격으로 고정핀을 설치하고 준비해둔 단열재를 촘촘하게 밀어서 붙이는데요. 이 작업은 오롯이 작업자의 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고된 과정입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단열재 설치 작업. 대체 얼마나 많이 붙여야 하는 걸까요?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뺑 돌아가면서 전부 다. 아, 전부 다 돌려주시는 예. 거예요? 소음 차단 겸, 이쪽에 단열재 보온 겸, 여름에 이제 시원하라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단열재 보강 작업을 하다 말고 벽체에 구멍을 뚫는 작업자. 멀쩡한 벽에 왜 구멍을 뚫는 거지요? 협을 작업 전에 미리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자르는 거죠. 선행 작업을 하는 거예요. 두꺼운 단열재를 덮기 전 전기 배선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 콘센트나 스위치가 될 부분을 미리 정해서 뚫고 전기선이 들어갈 관도 연결합니다. 이건 CD 난연관이라고 사기면 불이 안 타는 관인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안으로 이제 전선들이 다 지나갑니다. 배선 작업이 마무리됐으니 다시 단열재를 얻는 작업자들. 부디 소비자가 만족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작업을 하는데요. 고단열 스틸하우스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단열 작업인 만큼 빈 곳 없이 세심하게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모든 공정의 절반가량이 마무리된 셈. 철제로 만든 다른 집보다 많은 공정을 거쳐야 고단열 스틸하우스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작업한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컨테이너 하우스 있잖아요. 네. 그걸 생각한다니까요. 이런 과정을 모르고.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니까. 이거는 좀 더 이렇게 예. 전부 다 뭐 화재, 뭐 소방법, 뭐 다 해갖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죠. 단열재 사이를 말끔하게 메꾸고 이제 마감 패널을 끼워 넣어야 할 차례. 이렇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집 한 채를 짓는데 한 달 남짓 걸린다는데요.
3중 단열의 마지막 공정. 레미네이트 코팅이 된 패널을 단열재 위에 덮어 벽체를 마감하는 겁니다. 이게 앞면 단일 때 넣고 난 뒤에 네. 이제 안 밖으로 판넬 새야 시원하고 따뜻하고 네. 옆방하고 이제 소음도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철제로 만들어 보다 단단하지만 비교적 가벼운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 이동하기 편리한 모듈 하우스인 고단열 스틸 하우스. 공장에서 한꺼번에 여러 채를 같은 모양으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모듈 여러 개를 쌓거나 붙여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만드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커다란 짐을 실은 트럭이 도착한 곳은 세종시의 한 공장. 이곳에서는 모듈을 이용해 형태 변형이 가능한 건물을 짓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공간 자체를 하나의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집인 거예요? 뭐 쉽게 이해하면 방이나 그러니까 모듈 하나가 방일 수도 있고요. 모듈 하나가 거실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듈 하나가 이제 뭐 화장실일 수도 있고요. 오늘 싣고 온 모듈은 모두 7칸.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내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듈은 벽체를 변형해 옆으로 붙여 일반 주택을 만들거나 위로 쌓아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는데요. 바닥면이 같은 크기의 모듈을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시다가 집이 좀 더 넓게 증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하나의 유닛들을 언제든지 이어붙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모듈은 미리 설치해둔 바닥 위에 고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모듈을 옮기는 과정은 여느 이동식 주택을 옮기는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케이. 저쪽. 최종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체 최종 고정을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흔들림이나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모듈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옮기고 하부 고정틀에 딱 끼우면 설치가 완료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건물의 형태를 정하고 안정성을 확인한 후 현장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듈 양쪽 칸을 이어주는데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 풀기 쉽게 하기 위해 볼트로 받거나 용접하지 않고 결구 방식으로 단단히 있습니다. 일단 모듈 단위로 이제 이게 조합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연결 부분 해제하고 그다음 모듈 단위로 이제 변형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모듈 6칸을 이어서 만든 집 한 채. 이런 방식으로 건물을 올린다면은 공사장 소음이나 분진 문제를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각 모듈을 연결하거나 한 가지씩 넣거나 빼는 것에 따라 5가지 너비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군요.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는 건 매우 새로운 형태의 건축 방식입니다. 모듈 이제 5구 타입으로 이렇게 변형할 거. 기본 모양에 한 칸을 더해 더 넓은 형태의 모형을 만드는 작업자. 이날의 형태 변형 모듈 하우스의 안정성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철제 다루는 소리가 요란한 공장. 이곳 역시 집을 지는 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철근인데요. 일단 알루미늄 프레임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저 알루미늄 프레임은 구조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모듈러 간의 결합과 그런 분해를 위한 그런 결합체고요. 가벼워서 다루기는 쉽지만 강도가 약해 집을 짓는 데 사용하기엔 부족한 재료 알루미늄. 이런 특징을 보강하기 위해 알루미늄 프레임 사이에 단단한 철근을 넣어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저 알루미늄 프로파일 안에 이런 금속 각파이프가 들어가면서 이게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작업의 시작은 바닥 모양을 잡는 것인데요. 일단 네 귀퉁이 부분에 좀 특이하게 생긴 장치를 하나씩 가져다 놓는 작업자. 이 장치가 이곳에서 만드는 모듈 하우스의 핵심 부품이라는군요. 코너제죠, 코너제. 코너제요? 네. 모듈하고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위치를 잡으면서 이게 볼트가 양방향으로 돼 있어서 모듈을 서로 이제 끌어당겨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각 모서리를 연결하는 데 쓰는 코너제라는 이름의 부품. 여기에 철제 기둥을 연결해 모양을 잡는 겁니다. 코너제에 뚫린 모양대로 방향을 맞춰 끼우면 바닥 모양 완성. 균형을 딱 맞춰 만들기 위해 바닥과 벽의 조임새를 이용해 흔들리지 않게 결구시켜 고정하는데요. 자칫 골조 작업이 틀어지면 집 모양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고정은 필수입니다. 사실 지금 만드는 골조는 바닥이 아닌 천장 골조. 크레인을 이용해 위로 올린 후 다시 바닥을 놓고 코너제에 끼워 사방 기둥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틀은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먼저 만들어둔 천정과 기둥을 연결할 차례. 이런 형태로 코너제를 이용해 연결하는 방식으로 다른 모듈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 붙이고 뜯어서 다시 반대쪽에도 붙이고 또 위로도 쌓을 수 있고요. 레고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레고 블록을 저희가 갖고 놀다가 그 블록을 이용해서 더 넓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구된 부분은 가볍게 용접해서 흐트러지지 않게 마무리하는데요. 사각 상자 모양의 골조가 완성되면 이제 벽체를 만들 순서입니다. 벽체 역시 미리 만들어둔 골조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프레임을 짜고 나면 그 안에 이제 이 파워바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벽체랑 내부 마감이랑 다 붙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미리 사전에 일정한 규격으로 저희가 미리 재단을 해서 다 만들어 놓는 거죠. 바닥부터 차곡차곡 파워바를 채워넣는 작업자. 그리고 조임새를 밀어넣어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용접과 못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듈러라는 게 나중에 분해를 할 때 볼팅이라든지 용접이 돼 있으면 분해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조인트라는 부속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끼울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드는 결구식 체결 방법입니다. 많은 철제를 사용해 보다 단단하게 만들지만 알루미늄과 철근을 적절히 섞어 가볍게 만든 모듈 주택. 완성된 벽체엔 단열재를 3중으로 넣어 마무리하는데요. 설계에서 인테리어까지 모든 공정은 한 달 남짓 걸린다고 합니다. 어느덧 작업 막바지. 집도 그럴듯하게 모양을 갖췄는데요. 오늘은 외관 제작의 마지막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바닥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구조물. 모듈의 맨 위에 올릴 일종의 뚜껑입니다. 튜브로 말하면 천장 실링. 천장 올리시는 거예요? 예, 천장님.
천정은 부분별로 나누어진 모양. 위치를 잡으면 볼트로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모른다 이거. 오 50여 명의 작업자가 한 달 가까이 꼬박 매달려 만든 고단열 스틸 하우스. 마지막 작업인 만큼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서 단단히 조입니다. 현장 지붕하고 저희가 이제 플로어를 만약에 이제 구조를 결합하게 되면 뭐 재해나 재난에도 뭐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안전주택으로 사용할 가능합니다. 완성된 모듈 안에서는 인테리어 작업이 한창인데요. 고객이 요청한 대로 침대를 비롯한 기본 가구를 넣을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전기 작업 및 외관 마무리 작업. 드디어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삼중 단열을 해 따뜻하지만 철로 만들어 가볍고 이동하기 편리한 고단열 스틸 하우스. 작업자들의 수고로 주방 가전부터 가구까지 1, 2인 가구가 살기 딱 좋은 형태의 작은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싱크대, 그다음 침대, 그다음 무슨 거실 공간부터 해서 방까지 모두 완료가 돼서 나갑니다. 배송 작업을 하기 위해선 꼼꼼하게 포장부터 해야 하는데요. 집 겉면을 완벽하게 싸는 겁니다. 거기에 단단하게 랩으로 한 번 더 감싸는 작업자. 마무리로 노끈도 꽉 조여줍니다. 가평에 그 휴양지에 가면 그 틀을 잡아놨습니다. 거기에 오늘 출발해서 내일 아침에 물건이 도착합니다. 심혈을 우려해서 만들었으니까 제품을 고객이 받아보고 만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박 2일의 여정으로 도착한 곳은 경기도 가평의 산 중턱. 저기 안 되니까. 너 뒤에 잘 봐야 돼. 돌리고 잠깐만. 돌리고. 그래. 안 빠지. 더 있어. 워낙 좁은 길이다 보니 행여 사고가 날까 온 작업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며 차량을 이동시키는데요. 괜찮을까요? 저희가 뭐 평창이라든지 원주라든지 더 뭐 힘든 산지 지역도 다 납품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곳이든지 다 웬만하면 가겠네요. 지금. 네, 웬만하면 다 가는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현장. 단단히 고정해 두었던 조임새를 풀고 이제 집을 설치할 차례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설치 작업. 천천히 알아서 보낼게 기다리세요. 그 땡기로는 밀지 마세요. 뒤로. 야, 그만 내려라. 제가 천천히 알아서 보낼게 기다리세요. 일반 작은 물건이 아니고 한 4톤이 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만약에 물건이 쏠리거나 하면 좀 물건에 데미지가 가능합니다. 네, 누구한테 위치 좀 알려주세요. 어디다 해야 돼요? 자리에 딱 맞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작업자가 힘을 보태는데요. 드디어 제 위치에 딱 맞게 집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둘러 나머지 포장을 벗기는 작업자.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난 겁니다.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해서 배달한 고단열 스틸하우스. 전기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인테리어도 꼼꼼하게 갖춘 것이 이 집의 특징입니다. 공장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집. 이 겨울 누군가의 포근한 잠자리가 되어줄 겁니다. 아무래도 뿌듯하죠. 네. 이렇게 또 세팅이 되는 모습 보면 또 다 보상을 받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